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70%의 미국인은 이제는 코비드 19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테스트를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미국인이 늘어납니다. UCLA가 오늘 전 철학부 연구진의 행동이 위협이라고 판단해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리모트 수업 중입니다. 흑인 역사의 달인 2월에 많은 흑인 대학이 폭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시선을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에 묶어둔 채 베이징으로 가서 올림픽 개막식도 보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도 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판매가 기록적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손님이 주문한 피자를 직접 픽업하면 $3 크레딧을 줍니다. 배달 인력이 모자라서 내린 결정입니다. 슈퍼볼의 전설 톰 브래디가 공식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떠나는 게 맞다. 그의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다시 음력설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호랑이의 해죠.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그런 어떤 동물의 해를 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호랑이 띠이신 분들께서는 더욱 기분 좋게 이제 1월을 보냈고 2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계 또 중국계가 미국에서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음력설을 세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새해 맞이하면은 예전에 한국에서는 제일 기억났던 것이 청소를 하잖아요.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새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었는데 어제 못하셨더라도 오늘 이 일 끝내고 다시 2022년 새해를 맞는 기분으로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19이 이제 3년째 되면서 현재 몬머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특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70%의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코비드 19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감염되면은 좀 면역성도 괜찮아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인지 78%가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더 조심을 하겠어. 조심은 해야지 되지만요.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도 maybe 감염됐는데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65%가 이제는 좀 길을 펴고 살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 89%. 과거의 일로 건너가자. 무당파 71%, 민주당이 제일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47%가 이제는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22년 올해 말이 되면은 팬데믹 이전처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34%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만 올해 말에 노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는 그냥 살자 좀 의식도 좀 덜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아마 좌절도 포함되고요. 아무리 할 것 다 해도 코비드 19에 감염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무당파이건 각각 코비드 19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다르지만 한 가지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은 89%가 이제는 넘기고 지나가자라고 답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62%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플까 봐 많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는
심적으로는 좀 내려놓고 가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정도는 여전히 하자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고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79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3.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스크 쓰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정말 그 대단하게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LA 램스하고 49ers 게임. 그 게임에서 그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와 LA 시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해서 비난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과 또 그 주지사는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매직 존슨과 사진 찍고 있죠. 사진을 찍을 때만 마스크를 벗었다.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도 에릭 가셀이 그 LA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손에 마스크가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뭐 먹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또 마스크를 벗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부분은 뭐 이분들이 몇 퍼센트 마스크를 쓰고 몇 퍼센트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딱 매직 존슨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고 너무 기뻤다 하면서 그때만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지만 좀 융통성 있게 이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이제 좀 뒤로 하고 지나가자에 포함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뉴스도 너무 많이 이런 데 포커스를 두니까 아무래도 좀 그 낭비가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영국의 그 총리처럼 뭐 셧다운 시기에 열 몇 번이나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특히 그 본인의 개인 그 아파트먼트에서의 그 파티에 대해서는 이건 형사 수사 그 대상으로 두고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게 더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은 요즘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가 없었다. 이게 이제 몇 주일 전의 얘기예요. 요즘은 또 조금 보면은 열심히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려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고 누가 지금 이만큼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다 정부 차원에서도 큰 그림을 그려야지 되는데 테스트 기구가 있어도 테스트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건 이제 래피드 테스트의 경우고요. 그리고 PCR 테스트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래피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서 직접 그 한 10분, 15분 안에 뭐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알고 나면은 사실은 보건국에 딱 그 전해야지 되는데 보건국에 내가 뭐 양성입니다 하고 보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래피드 테스트건 아니면 그 PCR 테스트건 PCR 테스트 또 래피드 테스트도 빨리 하려면 돈 내야지 되고 하죠. 클리닉에 가서도 100 몇십 달러를 내야지 되는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아프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겠죠. 이 테스트 비용이 드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그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강아지 목욕시켜 주시는 분이요. 그 덕 워셔라고 하죠. 그분을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하루에 강아지 그 목욕을 시켜주고 150달러를 버신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100 몇십 달러를 들여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난 또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아이도 뭐 학교에서 격리해야지 되고 누가 돌봐야지 되고 너무너무 그 일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힘든 것만 해도 견딜 수 있겠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탁 얹혀지니까 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양성이 나오면 격리되고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코비드 19에 걸려서 출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지? 다 낫지? 낫으니까 나왔지? 이 정도로 끝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 사람은 그 코비드 19에 걸렸던 사람이야 하는 시선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양성 반응이 나와도 본인이 뭐 아프지도 않고 하는데 구태여 뭐 그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뭐 양성 반응 나오고 돈 들이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어? 해서 지금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테스트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싫어서 이것도 지금 그 중요해서요. 학교에서는 또 뭐 꼭 테스트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테스트 기구가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스텝이 됐건 누가 됐건 나의 일상이 내가 만약에 양성을 받으면 얽히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은 그 코비드 19 한참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직업군이 교사인데 교사의 55%가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학교를 떠나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국교사협회가 1월에 조사를 했는데 전국교사협회에는 300만 명의 교사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그 베키 프링글이라는 회장이 미 전국을 그 교사협회 회장이니까 쭉 다니면서 보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켄터키 저쪽 시골 학교나 오클랜드 시리에 있는 그 학교나 똑같이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코비드 19 시대에 한국 분들도 선생님들이 무척 많으신데 너무 힘드니까 예상보다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은퇴한다고 하고 그 같은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8월 달부터 아주 심해졌답니다. 해서 선생님들께 물어보면은 90%가 저 지치고 또 지쳤어요. 86% 주변에 같은 교사로서 직업을 바꿨거나 아니면 조기 은퇴한 사람을 봤다. 팬데믹 이후에 이런 답변을 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55%가 원래 내가 뭐 나는 그냥 은퇴하기 전까지 뭐 65세 이상까지도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선생님은 할 게 아니네. 코비드 시대에 또 코비드가 언제 끝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55%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종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흑인 교사는 62%, 히스패닉 교사는 59%, 전체 교사 그 평균보다 더 많이 떠나고 싶다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 공립학교에는 선생님이 모자랐습니다. 56만 7천 명이나 모자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 뭐 한국 그 트럭 기사 한 뭐 6만 명, 8만 명 모자라는 것에 비할 수도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 교사, 보조 교사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팬데믹 전에도 그만큼 교사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하고 대면 수업하면서 선생님들 이동, 난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 해결 가장 좋은 방안 교사협회에서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봉급을 많이 올려주면 이런 것들도 공립학교니까 연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메리칸 그 경기부양책 안에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10억, 100억, 1000억, 1220억 달러 안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은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티스트 오미크론 뉴스는 뭐 헤드라인 정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식품의약국에 5살 이하 어린이까지도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아마 벌써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2월 말이 되면은 6개월부터 5살까지 이렇게 어린이들도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맞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나이 그룹이 처음 맞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백신으로라도 양 자체는 뭐 성인보다 성인의 한 10분의 1 정도 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시작해서 3월까지는 부스터샷까지는 놔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모더나 백신이 완전 승인됐다 하니까 뭐 승인돼서 우리 맞은 거 아니야 하는데 전부 지금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임시로 승인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식품의약국에서 18살 이상 누구나가 모더나를 맞을 수 있도록 완전한 그 승인을 했고요.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비드 19과 연관돼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변하는 게 있잖아요. 저쪽 어딘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부터 나하고 직접 오늘 당장 상관이 있을 분야까지 그리고 멀리 보이는 것도 결국은 연관이 되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UCLA가 학교의 학생들이 가지 못한 것, 그리고 흑인 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2월 달에 흑인의 달이니까요. 그밖에 시간이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까지 함께 다음 섹션에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파이저사가 이제 오늘 그 식품의약국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달 말부터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한다는 얘기고요. 한국 분들이 워낙에 그 UCLA 많이 다니고 계시고 또 UCLA 한국 뭐 교수님도 계시고 물론 이러한 일에 꼭 그 코리안 아메리칸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그 UCLA가 어제 대면 수업했고 오늘은 뭐 하지 못하게 됐는데 어제 아마 이메일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까지 계실까요? 늦잠 주무셔서 그런 분들은 한 그 철학과의 박사과정에 있었던 그 연구진 학생들에게 뭐 강의도 했는가 봅니다. 해리스라는 라스트 네임이 매튜 해리스라는 그런 분이 결국은 2021년 6월 달에 학교에서 완전히 끝났거든요. 여러 가지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만든 비디오와 한 800페이지짜리의 뭐 성명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본인의 주장을 쓴 그런 글들이 뭐 여기저기에 오르면서 특히 조금 구체적으로 철학과였어요. 뭐 인종 철학 이런 것을 가르치고 연구했답니다. 박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 철학과 딱 꼬집어서 누구누구 그리고 뭐 학생들을 위협하는 대량 무슨 뭐 총격 사건이 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원래는 뭐 위협이 있었어도 부분적으로 그 빌딩에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 리모트 공부를 지금 하게 되고요. 이분은 인종 철학, 개인 아이덴티티, 철학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을 강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왜 2021년 6월 달에 학교와 이렇게 끝나게 됐는가 하면은 뭐 학생에게 좀 도색적인 그런 그것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뭐 학점을 자꾸만 바꿔서 어떤 학생은 뭐 30번 넘게 바꾸고 몇 번 그 학점 바꾸는 것은 예사고 그런 일 때문에 컴플레인이 무척 많아서 그랬다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뿐만이 아니라 이 데일리 그 브루인 그 UCLA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일이기 때문에 매년 미국에서는 2월이면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희생을 한 뭐 흑인 뭐 문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건데 1915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어찌해서 시작이 돼서 그 처음으로 1960년에 니그로 역사의 달, 뭐 이런 니그로 역사의 위크 한 주일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럴드 포드가 그 블랙 히스토리 먼스를 1976년도에 만들었는데 1976년이면은 1776년이 미국이 그 독립한 그런 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200주년을 기념하는 때 어차피 거기에 다 흑인도 들어가니까 하면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블랙 히스토리 먼스를 만들었습니다. 왜 2월 달에 하느냐 하면은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그 프레드릭 더글라스 생일이 2월의 두 번째 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에브라함 링컨은 에브라함 링컨이고 노예 해방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 더글라스 이분은 노예였는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생명을 바쳐서 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의미가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니지만 이렇게 했고 해서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니까 해서 이렇게 2월 달로 했고요. 포드 대통령이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블랙 히스토리 먼스를 만들고 76년이었는데 40년 뒤에 버락 오바마 최초로 미국에서 역사상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그때 이 흑인 역사의 달에 대해서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미국에 여러 그 할러데이가 있지만 대통령이 뭐 좀 챙기는 게 있고 안 챙기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건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블랙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흑인 역사의 달에 연설을 했죠. 이 화이트하우스는 참 묘하게도 white people 그 버락 오바마 이전에는 화이트 메일이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을 했는데 그 화이트하우스 하얀 집이요. 하얀색이 아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흑인들이 지은 집이죠. 그 화이트하우스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주제를 하는데 올해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소수 인종들이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헬스 앤 웰니스 잘 살고 건강하자 하는 이런 것을 빔으로 맡고 이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보고 있는데 하워드 대학교가 미국에서 흑인 그 대학으로는 가장 역사도 깊고 잘 알려진 곳이고 또 미국의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가 뭐 꼭 하워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뭐 좋은 너무너무 좋은 대학교지만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뿌리를 그 알아야지 된다 하면서 하워드 대학교에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그 하워드 대학교가 이틀째 폭발 위협을 지금 협박이죠. 위협이라기보다 받고 있습니다. 이달에 벌써 세 번째고 그리고 1월 5일부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는데 흑인 역사의 달이 조금 그 되기 전부터 많이 무척 많은 대학 무슨 뭐 그 모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켄터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알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기타 등등의 많은 흑인 대학이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서 뭔가 그 이 위협이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그 사실 무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무슨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헝가리 총리와 우파 총리죠. 그 러시아 쪽에 아주 가까운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한 건 한 가지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에서 중요한 문제,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무시하고 있다. 그게 전부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그 연관이 된 거거든요. 해서 나토의 확장을 막고 뭐 우크라이나가 가입되지 않게 한다는 그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무기 시스템도 러시아 국경 쪽에서 멀리 떨어뜨려라 하는데 떨어뜨려 놓지 않고 군사 그 기간 시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떨어뜨려라 하는 것이고 이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경우는 러시아가 자꾸만 뭐 조지아도 침공하고 뭐 체첸 뭐 이렇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하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었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그 향기를 맡아가고 있는데 그 코를 딱 막고 러시아 쪽으로 다시 갖다가 그 붙이려는 이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 하면서 이제 그들 국가들 가운데서 나토 회원국도 있고 하니까 러시아가 침공하면 우리가 막아준다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자꾸만 오느냐. 나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냥 그 선에 머물러라. 자꾸만 러시아 쪽으로 오지 말아라 하니까 이게 정말 어느 쪽의 의견을 어느 쪽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월 4일이 개막식이죠.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에 가서 올림픽 참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합니다. 거의 2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2008년도에 그 베이징 그 당시에 올림픽 때는 그때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참석하지 못했죠. 조지아를 침공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튼 그 베이징에서 개막식을 보고 중국은 약간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 좋아진 게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가 보이콧을 하는 이유가 뭐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 인종을 중국이 인권 탄압을 한다 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뭐 몇몇 나라는 미국에 동조를 했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베이징의 뭐 인권 탄압 한 나라에서 중요한 행사라면 그 나라의 주변 또 메인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가려져서 지금 중국이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또 러시아가 만약에 러시아하고 지금 그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그 민주주의를 약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좋은 친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파트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서방 세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제재를 받으면 도와주기도 하지만 러시아를 중국은 양쪽을 다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수출했었던 것을 또 중국이 수출할 수도 있고 또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금속을 러시아로부터 거의 독점 계약하듯이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하고도 사이를 좋게 지내려는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많은 이슈에서 서로 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합병 같은 것도 그 너네 땅 마저 하고 지지해주지 않고 있지만 또 민주주의를 약하게 한다는 한 가지 목표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을 그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언젠가 또 러시아의 파워가 굉장히 강해지면 그때는 그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견제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사도 늘 흘러서 러시아가 중국보다 훨씬 강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많이 강하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지금 뭐 러시아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그 미국 공무원들의 가족들 대피하라고 어제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금요일이 되면은 그 미국 국방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러시아가 한 3만 명 정도를 더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다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외교는 끊이지 않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이기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는 그야말로 non-stop 우리가 외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하고 이제 한다 하면서 그런 그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미국은 그렇죠. 다른 슈퍼파워가 일으키는 전쟁, 러시아도 뭐 슈퍼파워니까요. 그 전쟁에 개입해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이라크 전쟁처럼 그런 그 아주 힘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미국과 그 나토는 연합국은 러시아는 지금 우리 뭐 침공하지 않아 하면서 군사력 증강시키는 거고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건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푸틴과 러시아에 보여줄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만일 침공하면 대가를 치른다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고 구소련이 그 해체되고 난 뒤에 그것은 곧 국제 규범을 위배한 것이다. 국경을 긋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 세계 눈치도 봐야지 되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지 되고 하니까 미국에게 좀 톤 다운해라. 뭐 미국이 더 긴장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가 제일 가여운 나라죠. 내부에서는 또 뭐 러시아 편도 있어. 이거 좀 서방 세계 편 들으려고 하면 러시아가 으르렁거려. 그렇다고 친러시아로 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입장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non-stop 외교 중이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 오늘 미국의 외무장관과 또 미국의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어제 뭐 유엔에서는 서로 똑같아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 러시아는 뭐 미국이 서면 질의 보낸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추가 질의를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헝가리 대통령을 만났지만 푸틴 대통령이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고 나서 또 곧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전부 푸틴만 바라보고 있어서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가벼운 것부터 가죠. 도미노 피자가 어제 발표한 것 보니까 피자를 시키고 도미노 피자의 경우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직접 찾아가면 찾으러 갔을 때 $3 크레딧을 준답니다. 꽤 큰 액수 같은데요. 왜냐면 피자를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배달 인력이 너무나 모자라서 그런데 도미노 피자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에 판매의 3분의 2가 배달입니다. 배달 인력이 모자라니까 직접 오세요. 찾아가시면 저희가 $3를 드릴게요. 캐시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 $3를 크레딧으로 줘서 일주일 안에 다시 피자를 먹도록. 그러니까 피자 또 그 피자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그 크레딧인 거죠. 그래서 봄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뭐 나중에 추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 같은 그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2주일 남았죠. 이제 슈퍼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 피자를 많이 드십니까? 슈퍼볼은 뭐 풋볼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도 광고 보고 뭐 이거 한국에 삼성 광고가 나왔어, 현대 자동차가 나왔어 하면서 막 상도 주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가족 잔치죠. 미국인들의 가족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목이죠. 이 피자 가게로서는 대목이 2주일 앞으로 왔고 그리고 동북부는 뭐 보스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다면서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이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즘 한국 분들도 뭐 그 식당 음식 같은 것들도 투고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 그 배달하는 전문 업체가 있잖아요. 뭐 도어대쉬라든가 우버잇 또 뭐 그룹헙 이런 곳이 있는데 도미노 피자는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그렇게 돈을 주느니 그럼 뭐 가격도 비싸지고 뭐 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느니 손님이 직접 와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크레딧 준다고 하면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고 결정을 한 거죠. 피자헛이나 뭐 그 파파존스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회사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장기는 아니고 단기 해보고 추가로 결정을 한답니다. 살 길을 찾는 거죠, 다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판매는 지난해에 거의 기록적이었다고 하거든요. 투자가들이 돈은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낮은 이자로 융자 받아놓은 것도 있고 경기부양책 받았는데 안 쓴 돈도 있고 해서 이제 그 팬데믹이 이제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에 부동산도 포함이 되는데 2021년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20년과 비교할 때는 그때는 팬데믹으로 꽁꽁 얼어붙었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그래서 2020년보다는 지난해가 거의 배였답니다. 8,090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러면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도 많았습니다. 팬데믹 이전이 그 2019년도가 6천억 달러 규모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90억 달러 규모였으니까는 한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달러 정도는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뭐 답이 나오죠. 창고는 이커머스, 온라인을 통한 그 사업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물건을 어딘가에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일반 사무실을 창고로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프리웨이 주변 같은데 그런 오피스 여러 군데 봤고요. 아파트먼트의 경우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비가 너무 올랐죠. 투베드룸이 전국적으로 평균이 14%, 원베드룸이 평균이 12%, 해서 뭐 뉴욕이 원베드룸이 평균 아파트 값이 3,000달러가 넘었잖아요. 뭐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다 비슷비슷하고 그게 평균이면은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먼트의 경우는 굉장히 그 빌딩 인기가 있었고요. 리조트, 호텔도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는 좀 여행을 해보나 시동을 걸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Guess what? 오피스죠. 오피스는 지금도 뭐 리모트로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처럼 집이 되었건 아니면 뭐 공유 사무실이 되었건
부모님 집이 되었건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서는 지난해에 오피스 쪽만 슬럼프, 오피스는 뭐 거의 2020년의 슬럼프를 2021년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인가요? 금요일부터 그 스포티파이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스포티파이가 주식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했다가 지금 다 회복됐습니다. 닐 영이 한 그 팟캐스터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팟캐스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백신에 관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게 하는 주장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이 조 로건을 스포티파이는 선택을 했는데 닐 영이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때 주식값이 뭐 한 193달러에서 173달러로 내려갔는데 이 문제에 조 로건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좀 그 방송을 잘하겠습니다.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더 많이 모셔서 제가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스포티파이도 우리도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무리가 없게 이런 그 팟캐스트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그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어제는 주식값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닐 영이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잖아요. 크로스비 스틸 내쉬 앤 영이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화음이었잖아요. 그 네 사람이, 네 남자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누구든가요? 그레이엄 내쉬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 그 조 로건의 컨텐츠를 들어보니까 내 친구 닐 영이 말이 맞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음악도 그 내렸고요. 그리고 또 인디아 아리 하면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리고 유색 인종 그 젊은 여자 가수잖아요. 맞다. 닐 영 말이 맞다. 내 노래도 다 내려라. 나도 표현의 자유를 그 지지하지만 닐 영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270명이나 되는 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그 백신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 위험하다 하면은 의료 전문가들의 말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의 조 로건이라는 사람은 꼭 그 백신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인종에 대해서도 아주 그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코비드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또 하나인데 스포티파이라는 게 원래는 음악 스트리밍을 많이 하다가 음악만 가지고는 약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어피니언을 넣는 거잖아요. 컨텐츠를 넣어서 뭐 이 사람과 1억 달러를 주고 조 로건과 계약을 해서 에피소드당 뭐 1,100만 뷰가 듣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 건데 스포티파이가 음악 스트리밍이 아니라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박스의 터커 칼슨이 백신이라든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도 박스에서 제재하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크리스 월러스 같은 저널리스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 형태로 비유를 합니다. 닐 영이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나온 것은 바로 박스의 터커 칼슨과 마찬가지의 조 로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 로건은 어쨌든 사과했으니까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하도 은퇴하나 하지 않나 해서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졌고 그야말로 어떤 분야에서 그 전설이라고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의 은퇴는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내가 은퇴한다 발표하고 나면 쭉 뭔가가 얘기가 나오는데 NFL의 그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쿼터백 결국 요즘 방식대로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은퇴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슈퍼볼 7번 챔피언인 이 탐 브래디가 이 얘기를 한 건데요. 탐 브래디는 지난주에 본인이 쓴 것을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반추하고 또 반추를 했습니다. 이게 한 뭐 일주일 전부터도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떤 매체에서 은퇴한다 했는데 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가 아닌가 하다가 본인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팀메이트들, 코치, 경쟁자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팬들에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데 100%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뭐 22년에 이 풋볼 선수를 마감을 하고 지금 44살이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한 거는 아니네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떠나는 게 맞다. 지금 떠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경쟁은 뒤로 하고 이 경기장에서의 경쟁은 뒤로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다. 내가 그 하고 싶었던 그런 것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26살 때부터 그리고 무슨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이 탐 브레이디가 항상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죠. 특히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 준비를 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도는 있잖아요. 미국에서 스포츠 선수로 얼굴을 알린 뒤에 뭐 주지사가 되기도 하고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탐 브레이디의 연방 상원 의원 뭐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그 높다고 보여지죠. 어쨌든 지금은 떠날 때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고 떠날 때를 딱 그 결정을 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깔끔하고 해피한 사람이죠. 덴마크가 사람들 많이 바이러스 확진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이제 웬만한 그 규제를 다 없앤답니다. 완전한 건 아니고요.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또 그런 것은 있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은 사람이 60% 넘으니까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